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본금, 기술력, 인맥.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먼저 자본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자금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면서요. 전 재산을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너스로 1억 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습득할까 하면서요. 돈과 시간을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로 건강만 망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십수년간 돈과 시간을 날리면서 알게 된 한 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의 사업에,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10년은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정 회장님은 세계 최대 유조선 2척의 건조 계약을 따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때는 대한민국에 조선소가 없었어요. 기술도, 인맥도, 심지어 자본금도 없었죠. 그런데도 수주부터 먼저 한 거예요. 회의실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배를 짓겠다는 거냐 이렇게 묻자 정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보여주죠. 거북선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만 지어주신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나은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 회장님은 아무것도 없이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자본금, 기술력, 인맥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건 판을 깔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30대 초반에 전 재산을 날리고 1억 원의 빚을 지면서 아이들 데리고 월세 8만 3천 원짜리 집에서 살아보는 경험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했던 사업은 중고차 수출 사업이었는데요. 중고차를 매입하고 외국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제 사무실 앞에는 항상 수십 대의 어떤 중고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이곳에 바이어들이 와서 흥정을 하고 또 가격이 맞으면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마진이 높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차종을 매입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팔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고요.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주차장 임대료, 차량 관리비, 운영 비용 등 모든 것이 팔리기 전까지는 모두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까지 판매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차량을 말소를 하고요. 일정 기간까지 수출이 되지 않으면 나라에서 벌금이 계속 나와요. 대포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러다 기간이 길어지면 멀쩡한 중고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구조 자체가 이겨놓고 싸우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그때 제가 먼저 수요가 확실한 바이어들을 미리 확보하고 또 차량을 매입하면 바로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차량을 중개하는 구조였다면 자본금도 적게 들고 리스크도 훨씬 줄었을 거예요. 미리 팔리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움직이는 것, 그게 순서였던 거죠. 이건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점 장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고차 수출 사업이 망하고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것이 노점 장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상 노점에서는 아이템은 나중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리입니다. 일반 장사에서 말하는 어떤 상권을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처음에 저는 제주도에서 솜사탕 장사를 했습니다. 관광지는 다 돌아다녔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후에는 신제주 번화가에서 야간에 솜사탕 장사를 했고요. 지역 행사장에서 음식 노점도 해봤어요. 근데 제주도는 날씨도 습하고 비바람도 잦고 특히 행사장에서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게 경험하고 저는 풍선 터트리기 같은 게임으로 종목을 바꿨어요. 게임을 하고 인형 주고 뭐 그런 거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으로 자리를 차지하기가 좀 용이했어요. 품목이 겹치지 않다 보니까 기존 노점상들과 다툼이 좀 없었고요. 또 행사 측에서 다양한 품목을 원하니까 또 아이들이 또 워낙 좋아하니까 어느 곳에나 쉽게 껴서 장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쯤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사업에 관해, 마케팅에 관해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노점에서 살아남는 것은 녹록치만은 않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밑바닥에서 사람들 비위 맞추고 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요. 그래도 제일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한 상황에서 구조상 쉬었던 것을 한 거였죠. 재고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날씨 영향을 덜 받는 구조에 안정적인 수요에 재구매 고객도 많은 구조였어요. 노점 이후에 청소업체, 놀이기구를 대여하는 이벤트 업체,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사업은 계획이 아니라 무대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보면요. 이런 거죠.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전에 이미 살 사람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 것을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살 사람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 인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작정 자본금, 기술, 인맥에 먼저 쏟으면 안 됩니다. 먼저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 저는 사업을 망하고 전 재산을 날리고 1억 원의 빚을 지고 월세 8만 3천 원짜리 집에 살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노점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여 년을 넘게 그렇게 허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적용하신다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판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